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매주 주말마다 한 주간 굵직한 경제 뉴스들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위클리 뒷북 뉴스인데요. 뒷북을 치면서 한 주간 소식을 전하다 보니 뒷북 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주간의 주식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저번 주 금요일에 하락을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2800까지 내려갔다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하락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급락을 진정시키면서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반등을 주도했는데요. 이에 반해서 개인은 이번 반등으로 1조 7,500억 원을 매도하면서 불안정한 시장을 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숫자 합이 맞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타 법인의 매수 매도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반등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직전에서 이번 주 마감했는데요. 역시 외국인이 4천억 원 매수하면서 반등을 이끌었고요. 코스피와 다르게 기관도 2,400억 원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6천억 원 매도하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중요하죠. 환율은 외국인의 수급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환율이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해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시장을 반등시킨 주체는 외국인이었죠. 이번 주는 저번 주 대비 달러는 약 15원 정도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컸던 뉴스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겠죠.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 2배 이상 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았던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저번 주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도 벌써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옆나라 일본은 자국민까지 입국을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미크론은 재감염,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던 사람이 또 걸릴 확률이 약 3배가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분석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도 빠르게 대응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약 100일 후에는 대응 백신을 만들고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2분기부터는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2주 뒤에는 백신을 추가 접종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한 번 맞고 다음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대응 백신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저번 주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고점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진단키트 종목인 시젠이나 백신 관련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두 종목 모두 고점을 찍고 이번 주는 내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대로 다시 국경이 폐쇄되다 보니 항공이나 여행주는 안 그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된서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이번 주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한항공, 하나투어 두 종목 모두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뉴스가 터지면 바로 반대 포지션으로 전환하니까요.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 주에 파월 할아버지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테이퍼링을 내년 상반기에 종료하면서 바로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 코로나 전후로 무려 1.5%나 금리를 낮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2년 동안 0.25%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 국채금리를 보면 10년물이나 2년물 모두 테이퍼링이 시작된 10월부터는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슬슬 금리 인상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올해만 금리를 50bp 인상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는 1%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5bp 정도는 더 올리겠다고 한국은행은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SK텔레콤입니다. 이번 주에 인적 분할이 되고 재상장했는데요. 통신 사업을 하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로 분할되었습니다. 분할 이후에 SK텔레콤은 이번 주 주가가 그래도 조금은 상승했고 SK스퀘어는 하락폭이 컸는데요. SK스퀘어는 중간 지주사의 역할도 하지만 내년부터 원스토어, 11번가 등 기존 사업 부문을 상장시키고 또 그 상장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투자 회사로 변모하겠다라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상장 첫날에 시장이 좋아하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하면서 당근을 제시했지만 주가는 화답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인적 분할로 주식수가 약 40% 정도 축소되었지만 배당 총액은 유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분기에 주당 2,500원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는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제가 연금처럼 모아가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뉴스인데요. 지금도 포스코는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주사 성격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철강 사업 부문을 독립해서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분할 방법은 두 개가 있죠. 회사를 쪼개는 인적 분할과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고 싶겠지만 기존 주주들이 반발해서 결국은 인적 분할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SK텔레콤처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지주사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포스코는 3거래일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장기간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번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이브입니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가 하이브로 이름을 변경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하이브의 대표 아티스트인 BTS 멤버들이 주식을 약 100억 원 정도 매도했다는 뉴스입니다. 작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 그래도 하이브는 42만원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뉴스가 또 아픈 데를 한 대 더 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가 금요일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NFT 그리고 메타버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하이브에서 자회사로 분할시킨 사업부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부를 상장시킨다고 추진을 한다면 악재로 한 번 더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현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을 한국에 방문시켜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는데요. 코로나19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죠. 그래도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종목들을 수혜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요. 대표 종목으로는 게임과 엔터 종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중국이 그동안의 제한을 일부는 풀어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굵직하게 생각되었던 뉴스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약 1조 원 매수했고요. 그 덕분에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네이버, 삼성전자우, 그리고 카카오뱅크 순으로 많이 매수했고요. 기관은 SK하이닉스를 약 2천억 원 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를 했네요. 반도체 종목들이 슬슬 반등하기는 하려나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카카오게임즈를 915억 원 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5위의 종목을 보면 위메이드 맥스까지 게임 종목을 3종목 담았는데요. 그리고 기관들은 ST팜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ST팜은 외국인도 많이 매수하면서 이번 주에 대량의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외에도 SM, 원익 IPS, TCK, 에코프로비엠 순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면서 다음 주 주말에도 또 뒷북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